자, 2차 부등식 단원이에요. 요 앞에 이제 그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일반 부등식, 그러니까 연립 부등식이라든가 1차 부등식이라든가 뭐 이런 부등식의 기본 이론들이 들어있는 파트에서 잠깐 맥이 끊겨서 그런데 실제로 얘는 어디랑 바로 직결되어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중간고사의 하이라이트, 중간고사의 가장 마지막에 했었던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그래프로의 2차 방정식, 근을 갔네 안 갔네, 만나네 안 만나네 하는 이 과정들을 식이 아닌 그래프로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식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그래프로 해석된 조건을 식으로 써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냥 즉시 연결되는 겁니다. 즉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었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걸 식으로 푼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거 인수분해되네. x-5, x 플러스 1. 그래서 이게 0이거나 또는 이게 0이야. 그래서 이 녀석의 해는 x 이퀄 5이거나 x 이퀄 마이너스 1이야. 또는 인수분해가 바로 안 되는 건 근해 공식, 대입. 이 두 가지 방법으로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요. 그게 이제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이 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식이에요, 이게. 여기에는 어떤 그래프적 해석이나 뭐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하는 바가 없죠. 근데 딱 중학교 3학년 때고 고등학교 때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기를 바라냐면 얘가 알고 보면 y 퀄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와 그리고 누구? y는 제로. 그러니까 이제 등호의 오른편에 있는 어떤 숫자, 주로 0인데 0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수나 혹은 식, 등호의 오른편에 있는 식. 그러니까 등호의 왼편과 오른편을 모두 y자를 붙여서 그래프로 보겠다는 거라고요. 그래프로 해석하겠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있고,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y는 제로. 이렇게 가로선을 그은 상수함수인데 공교롭게도 걔가 x축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같다. 이게 뭐가 같다는 얘기냐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여기가 y는이고 여기가 y는이니까 y 값이 서로 같다예요. 즉 높이가 같다라는 얘기라고. 그래서 높이가 같게 되는, 결과적으로 구한 값은 무슨 값? x값. 높이가 같게 되는 x 값을 마이너스 1과 5라고 이렇게 구해놓은 것이다. 한마디로 여기 있는 이 식은 이 그래프상에서 이 교점과 이 교점의 x좌표를 구하려는 식이다가 되는 거죠. 얘가 용도로 바뀌는 거예요. 용도로. 그러면 이러면 뭐가 나아지는데요? 뭐 이러나 저러나 결과 내놓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뭐가 가능하냐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퀄 2x 플러스 2가 되어도 이놈에 대한 해석은 y 이퀄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과 y는 2x 플러스 2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2차 함수가 또 생겼겠지. 그리고 또 어떤 2차 함수가 생겼겠지. 걔네 둘이 교점이 생기는데 이 교점의 x좌표가 얼마지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쟤를. 그러면 이제 이 놈을 구하기 위해 내가 동원하는 식이라는 게 바로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겼더니 마이너스 4x, 넘겼더니 마이너스 5. 결국 이 2차 방정식이 나왔고, 그 2차 방정식의 해는 x 이퀄 마이너스 1과 x 이퀄 5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마이너스 1과 5를 바로 이 두 교점의 x 좌표로 해석을 하겠다. 이게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라고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제 여기를
여기를 부등호로 바꿔주는 게 부등식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를 부등호로 바꿨다. 이제 요거에 대한 해석을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왼쪽에 있는 이 이차함수와 오른쪽에 있는 이 일차함수를 비교하여 y는으로 서로 비교하여 얘가 이게 작다 쪽 오니 또 안 보고 있다. 그래 가렸지. 나 같으면 깎겠다. 이렇게 부등을 해서 이쪽이 작다 크다인데 그걸 낮다와 높다로 해석을 하는 거라고요. 얘가 낮다, 얘가 높다. 그러한 여기 보면은 그 낮다와 높다의 가운데에 같다가 있으니까 이 그래프에서 보면 이차 함수가 더 높은 데가 있다고요. 이 직선보다 높다고요. 레이저를 이렇게 아래에서 쐈을 때 레이저가 먼저 걸리면 낮은 거고 나중에 걸리면 높은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높은 영역이고 이번에는 얘가 낮은이니까 이 직선이 높고 요 곡선이 낮은 그러한 x 값들을 원하는 거죠. 레이저를 딱 쐈을 때 이 참수가 먼저 걸리고 그 다음에 직선이 걸리면 이 참수가 낮은 거고 여기 있는 x값도 여기 있는 x값도 여기 있는 x값도 요 사이에 있는 모든 x값이 다 그걸 만족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다 쓸 수가 없지. 세상에 실수가 몇 개인데 마이너스 1에서 5 사이에 실수가 몇 개야. 무한개죠. 무한개. 그걸 x는으로 하나하나 쓰지 못하니까 나타내는 게 바로 부등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방정식하고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개념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에서도 해라 그러고 부등식에서도 해라고 하잖아요. 조건을 만족하는 x 값을 원하는 건데 그게 x 값이 되냐 x 값들이 되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5 사이.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역시나 얘를 넘기고 얘를 넘겨서 이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으로 구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다 이제는 도구에 해당하는 이 식이라는 것이 다 도구고 우리는 그 식을 쓰려면 그래프적으로 해석이 된 상태에서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마인드, 그러니까 식에서 못 벗어나는 애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은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시오. 근데 이게 식의 마인드에서 못 벗어나는 애들이 뭐냐면 중학교 때는 이 아이가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었고 그래서 여기 작은 근이 나왔고 여기 큰 근이 나오면 요렇게 부등호가 뭐 무슨 패크맨이 어디를 먹네 뭐 어쩌네 해가지고 사이 값이니 사이드 값이니 막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식 쪽이 닫혀 있으면 작은 근에서 큰 근 사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심지어 판별식에 넣어보면 해가 없어요. 근이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못하는데요? 라고 한다고. 그게 아니고 이 놈은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 2차 함수가 x 이퀄 1을 꼭 자신의 대칭축으로 하여 꼭지점이 1,2인 녀석이에요. 1,2인 2차 함수라고. 자 이제 질문.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더 아래쪽에 놓이게 되는 x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거예요.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 거 없어 라고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이 녀석의 답이 해는 없다라고요. 알겠어요? 해는 없다. 반대로 요렇게 바뀌면 네, 해가 모든 실수가 다 여기서 레이저를 어디서 쏴도 다 x축보다 높은 위치에서 얘를 만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중학교 때 보지 못했던 특이해가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오죠. 이 부등식의 해는 이렇게 하면 이 부등식의 해는
그럼 왼쪽 그래프가 보시다시피 x-2의 제곱이거든요. 여기다가 y를 달면 어떻게 돼? 그림이 2에서 스쳐 올라가는 그림이 돼요. 그러니까 얘 질문이 그거야.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낮거나 같은 모든 x값을 구하시오. 인데 낮은 애 없죠. 내려온 애가 없으니까. 그러나 같은 애는 있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해가 x = 2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식에 의존하는 애들은 이거는 반드시 해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 이상해요. 왜 부등식의 해가 방정식으로 나와요? 이럴 수 있다고. 그거 아니다. 만족하는 x값을 구한다라는 질문의 입장에서 보면 방정식과 부등식은 같은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얘기를 해놓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죠. 너희의 마인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왔니?를 확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위로 블록의 2차 함수가 있고요. abc가 얼마인지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얼마인지 모르고 알 필요도 없고, 요거는 mx 더하기 n이라는 직선이네요. 직선. 비교해서 이것의 해가 얼마인가 라고 물었는데, 이거를 이제 비교하는 우리의 마인드는 바로 그래프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mx와 마이너스 n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함수가 낮고 직선이 높은 x값들 어디 생겨요? 라고 질문을 하면 둘이 같다의 자리 두 개를 구해서 요거의 왼쪽을 보시면 2차가 낮고 직선이 높죠. 여기가 해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그리고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죠. 그러니 3보다 크거나 같은 이라는 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얘를 아주 자연스럽게 이 여타의 이상한 짓거리 없이 막 이거 뭐 여기 나와 있다고 그래서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이런 거 하지 않고 바로 3번 답으로 갔다면 이제 준비는 끝난 거예요. 요 2차 부등식 쪽을 처리할. 자, 2차 부등식에서 주의할 점 한 가지. 사실은 역시나 방정식 쪽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재탕 이야기가 되는데, 뭐냐면 2차 방정식이든 2차 부등식이든 우리가 딱 등장하면 제일 먼저 움찔해야 되는 게 있어요. 움찔. 긴장도가 딱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x제곱 앞에 개수가 문자일 때, 즉 미지수일 때입니다. 왜냐하면 저 숫자가 0이냐 음수냐 양수냐 요 세 가지에 따라서 2차자를 붙일 수도 있고 못 붙일 수도 있어요. 제일 하지 말라는 짓이 모든 실수란 단어가 등장하면 바로 판별식 쓰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전에는 이걸 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다 머릿속에 주입이 되고 난 후에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최고 차항의 개수가 미지수인가 확인해라. 그리고 그게 확인되잖아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미지수인가가 확인됐잖아요. 그러면 요 앞단어를 또 한번 체크잉을 하셔야 돼요. 앞단어가 2차 부등식인지 그냥 부등식인지. 이거 방정식 때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2차 방정식인지 그냥 방정식인지. 만약에 여기에 2차자가 들어가 있으면요. A는 0이 아니다의 전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0이 아니다. 근데 지금처럼 그냥 부등식으로 나오게 되면요. 이거는 2차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얘기니까 여러분은 최초 분리가 바로 A가 0일 때와 A가 0이 아닐 때입니다. 최초 분리를 이걸로 해야 돼요. 1차 방정식 때처럼. 1차 방정식이나 1차 부등식에 해구할 때 이렇게 하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인가 아닌가 요걸로 가르고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A가 0일 때 아닐 때를 꼭 확인. 그럼 A가 0일 때 넣어보는 거죠 뭐. A가 0이라니까. 그러면 0 넣고 0 넣고 0 넣으면 좌변 전체가 0이 됩니다. 근데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좌변 전체가 0이 되는 거 맞아요. A로 묶이니까. 근데 얘는 X에 X에 대한 부등식이고 X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 게 도움이 돼요. 이렇게 써주는 게 해석에 도움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내가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을 거야. 넣는 상상을 해. 예를 들면 1, 예를 들면 5, 예를 들면 마이너스 2000 이런 애를 넣었을 때 이 부등호가 참이야? 아니야? 그것만 확인. 몇 가지 X값을 저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참이야? 아니야? 맞아? 틀려? 이 부등식이? 맞죠? 0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으니까요. 그 말은 A가 0일 때 X는 모든 실수가 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X의 해는 모든 실수란 뜻이에요. 저 등호 하나 때문에. 저 등호 하나가 빠지면 해는 없다가 돼요. 이해돼요? 그리고 이게 뭐야? 어? A가 0이면 해는 한 개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뭘 잘못 봤나? 아니네요. 네, 잘못 본 거 맞네요. 그래서 니은은 바로 즉시 틀렸다로 가죠. 그리고 이제 방정식과 다른 게 방정식은 A가 0이 아닐 때만 챙기면 됐는데 이제 부등식이다 보니 이 A로 양변을 A가 0만 아니면 양변을 A로 나눌 거거든요. 양변을 A로 나눌 때 양수로 나누냐 음수로 나누냐에 따라 부등호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 A가 0이 아니다가 다시 A가 양일 때와 A가 음일 때로 갈려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A가 양이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등호가 유지 되는 거고, A가 음수다 라고 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의 부등호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근데 보시다시피 X제곱 마이너스 4X면 요거를 판별식도 쓸 필요 없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 이 6에서 4를 빌려줘요. 그러고 나도 더하기 2 양수가 남죠. 그 말인 즉슨 이 그래프는 X축 위로 무려 2만큼 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음이 참이 되고요. 그래서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맞죠?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해는 모든 실수이다. 반대로 이 경우를 만족하는 이 아이가 X축 밑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래서 해는 없다. 이렇게 마치 1차 부등식의 미지수가 계수로 달려있을 때의 해와 비슷한 풀이가 됩니다. 주의할 것 다음 이것도 사실상 보고 있나? 조금만 더 집중을 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서 풀면 됩니다. 이 절대값을 가르는 기준은 자기 자신, 그 절대값 안쪽이 양수 또는 0이 되냐 아니면 음수가 되냐. 등호는 어느 쪽에 넣어요? 사실상 아무 데나 넣어도 돼요. 0일 때는 그냥 0이기 때문에.
그래서 0보다 크냐 작냐로 갈라주면 뭐 100이면 100, 10이면 10, 다 풀립니다. 절대값은 이걸로.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죠. x가 양수다. 그러면 x가 그대로 나갈 테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는 0보다 작다. 일 테고 해가 5와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x는 5, 마이너스 3부터 5 사이에 있다가 될 테고 요 녀석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제로 해놓은 것과의 교집합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서 5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교집합인 0에서 5 사이여야 한다. 요런 해가 1차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 녀석 x가 음수다. 그럼 요 녀석의 마이너스를 달고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5는 0보다 작다가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5와 3이다 보니 마이너스 5에서 3 사이다. 수민아 오라고. 일로 오라. 그럼 수민이한테 물어봐요. 수민아 넌 이렇게 풀었어? 지금 선생님 풀어주는 대로 풀었어? 요대로? 오케이. 그러니까 집중을 하세요. 지금 이거 말고 딴짓을 좀 하자라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중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5와 3 사이인데 x가 0보다 작다니까 0보다 작다와의 교집합 마이너스 5에서 0 사이 이렇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5월로 가른 거기 때문에 나중에 2학기 때 이제 명제를 배우겠지만 조건상에서 5월이면 이 해의 집합은 합집합을 하는 겁니다. 합집합. 둘이 겹쳐지게 한다는 얘기죠. 겹친 부분을 찾는 게 아니라 통합하는 거예요. 근데 0에서 5 사이, 마이너스 5에서 0 사이, 그럼 0이 서로 연결 부위가 되죠. 그러다 보니 얘는 정답이 마이너스 5에서부터 5 사이가 해가 된다. 정수의 개수는 9개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요. 이렇게 풀었다면, 다들 자기 풀이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제 좀 바꿔봅시다. 워낙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흔한 문제 유형이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아요. 내가 당신들 절대값 그래프 막 이렇게 그리는 거 연습시키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도 시간 쫄려가지고 못 본 문제 있고 막 그러잖아요. 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한 문제라도 빨리 풀어야 한 문제라도 더 풀지.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식을 그대로 가져가는 풀이가 있어요. 식을 그대로 가져가는 풀이. 근데 다만 여기서 뭘 이용하냐? 여기가 x제곱이고 여기가 절대값 x면 여기를 x와 마이너스 x로 풀어제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x제곱과 절대값 x의 제곱이 개념적으로 수식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한 애라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해요. x를 제곱하면 x가 양수여도 x제곱은 절대값 x제곱이 되고 x가 음수여도 x제곱은 절대값 x의 제곱과 동일한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x제곱과 절대값 x의 제곱은 서로 간에 치환이 가능해요. 얘를 오히려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절대값 x를 달고 얘가 이렇게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거 전개해봐요. 얘랑 똑같아져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아이가 필요 없는 조건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값 x 플러스 3. 이 자체로 이미 0보다 큰 애인데 거기다 더하기 3까지 하면 얘는 x의 값에 무관하게 양수죠. x의 값에 무관하게 양수거나 무관하게 음수거나 아주 절대적인 양이거나 절대적인 음이면 그 아이를 양변으로 나눠버리는 방법이 있다고요. 얘는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동호 방향조차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x는 5보다 작다가 이놈의 부등식의 해가 되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라는 해를 좀 빠르게 내놓습니다.
실명을 언급해서 미안하지만 수련이와 서연이는 방정식 때 이거 무지하게 풀었어요. 시도는 했는데. 완벽하게 잘 있게 못 된 거죠. 이거 는형으로만 만들면 센수하게 많은 유형이죠. 자, 또 하나. 는 어떤 거냐면 이걸 이제 그래프로 보는 건데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의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을까요? 그릴 수 있겠죠. 대칭축이 1이고 그 다음에 얘가 5와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되는 애니까 그 자체를 이미 2차 함수 때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다면 요렇게 내려갔다가 요렇게 내려갔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아이가 요 y는 fx라고 해볼게요. 이 아이가 y는 fx.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절대값은 뭐가 될까요? 여기서 y는 절대값 x의 제곱 더하기 2 아니 야 인마 왜? 마이너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15 지금 원래 있던 함수에 x 자리에다가 절대값을 붙인 거란 말이에요. 모든 독립 변수에다가 절대값을 붙인 거란 말이에요. 이건 그래프로 얘기하면 뭐냐면 y equal f 절대값 x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x 자리의 절대값. 당신들 보고 한 번쯤 보라고 했었던 그 절대값 그래프 그거 15분 20분밖에 안 되는 영상이에요. 한 번만 봐주면 좋겠어요. x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독립변수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때 그리는 해법이 뭐였었냐면 y축의 오른쪽 이 그림으로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만 그린 후 데칼코마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상적인 초등학교를 나온 친구라면 데칼코마니가 뭔지 알겠죠? 종이 반 접어서 이쪽에 물감을 칠한 다음에 접었다 펴면 주로 나비, 그제? 좀 창의적이라고 해봐야 뭐 곤충, 하트, 기타 등등 이렇게 하던 그거라고요. 이 파란색이 물감이라 생각하고 반대쪽으로 찍어 넘기면 되는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상에서는 이 부분이 지워질 테고 이 부분이 이렇게 지워질 테고 y축의 오른쪽만 그린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얘가 볼롱볼롱 이렇게 가게 되니까 저쪽에서부터 대칭이 오면 여기가 마이너스 5겠죠. 그죠? 그 그림이에요, 이게. 얘가. 이 왼쪽의 그림이. 그것이 0, 즉, x축보다 더 낮게 들어가 있는 x의 범위를 구하시오를 이해를 하신다면 답이 마이너스 5부터 5로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걸 머릿속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암산도 돼요. 자, 이거 앞으로도 이제 종종 얘기할 건데, 방정식과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최고차의 계수가 1이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는 0인데, 한 근은 b고,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줬다면,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방법이 뭐였었냐면,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거나 근각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a는 b 마이너스 1이다 2는 b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서 두 개의 복합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내가 만들어 버린 다음에 그걸 전개해서
얘가 얘랑 같다와 마이너스 b는 0이니까 얘랑 얘랑 같다 이렇게 해서 계수 비교를 했죠. 주로 이렇게 했어요. 계수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거나. 물론 이게 부등식에서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아닌데 방향에 대한 해석부터 들어가야 된다. 방향에 대한 해석부터 들어가줘야 된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얘가 문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로 고정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이차함수가 x축보다 높은 영역이라고 하면 요거보다 높고 요거보다 높아서 이런 애와 이런 애가 이렇게 등장할 게 예상이 되고 그 예상이 되는 놈의 중중에 작은 값이 b고 큰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로 해서 어떤 방정식 문제를 푸는 것이 지장이 없죠. 지장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이런 문제에서 걸린다고요. 이거는 어때요? 최고차의 계수에 미지수가 달려있죠. 이러면 움찔하라고 그랬어요. 앞 단어가 뭔가 확인하시고 2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므로 A가 0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0이 아닌 것은 확실한데 만약에 A가 양수라고 하면 요런 그림이 되고요. 요런 그림의 X축보다 높은이 되잖아요. 이게 높은이 되면 이렇게가 해로 나와요. 그러니까 양 사이드 값이 되는 거죠. 작은 값보다 작고 큰 값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여기 해를 보시면 작은 근부터 큰 근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 이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가 음수임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되니 여기가 3분의 1 여기가 2분의 1이란 뜻이구나로 알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잘들 풀었나요? 그럼 이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거 좀 많이 보내 아니에요? 네? 요 방향으로 A, B, C 이거 역방향으로 C, B, A 근이 역수로 나오는 애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 얘기를 할 때 근이 2와 3일 것은 자명한 이야기. 저쪽 근이 2분의 1과 3분의 1이니까. 그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만 알면 되죠? 누구의 부호? C. 맞아요. C의 부호만 알면 됩니다. C의 부호만 알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설정해 놓은 이 녀석 있죠? 이 녀석에서 C가 담당하는 게 뭐지? C의 역할. Y절편. Y절편. 그러면 여기가 3분의 1, 여기가 2분의 1이면 Y축가 어디 있어요? 여기쯤 있겠죠? 얘가 0이니까 그럼 내려가다가 양에서 만나요? 음에서 만나요? 음에서 만나요. 이거 C도 음수란 소리입니다.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가 C니까 C는 음수이고 C가 음수임이 확인됐으면 이 그림을 그릴 때도 역시나 위로 볼록으로 그려야 하고 그 그림이 2와 3에서 X축과 만난다라는 해석이 돼요. 그럼 얘가 X축보다 높은 범위가 어디예요? 그러면 해는 요렇게 나와야 맞는 거죠. 알아듣고 있습니까? 네. 지금 수민이의 집중력이 한계에 온 것 같아서 끊고 가겠습니다. 네, 이 문제요. 방정식 때 봤던 애죠? 아닌가요? 제가 여러 차례 똑같은 방정식 문제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방정식으로 바꾸면 x 이퀄 0의 해가 x 알파 이퀄 2와 베타 이퀄 9일 때 f 2x 플러스 1 이퀄 0의 해는 얼마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해라는 건 이 방정식에서의 x값을 말하는 거고 x값이 2 알파 프라임 플러스 1인데 또는 x값이 2 베타 프라임 플러스 1 그래서 이놈의 해가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같은 f이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 뭔가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애는 2와 9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정을 할 때 얘가 2고 얘가 9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바꿔도 되지만 예, 그렇게 된다면 알파 프라임은 2분의 1이 될 거고 베타 프라임은 4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걸 그냥 부등식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f가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고 2차 부등식이니까 이게 사이값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아래로 볼록으로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라는 뜻이고 얘는 그 최고차항의 계수를 바꾸지 못해요. 예, 부호를. 그러니까 예, 이 해가 2와 9라면 예, 그 녀석의 또 다른 해는 2분의 1과 4를 구한 다음에 2분의 1에서 4일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같은 소리일 수 있는데 그 저기 2에서 9 사이에다가 2x 플러스 1을 넣으면 그게 이거죠?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갑자기 확 튀어버린 난이도. 이거 주의해야 돼요. 이 문제. 예, 이 문제 주의해야 되고, 뭘 주의시켜야 되나? 주의랄까? 주의. 얘는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문제예요. 7번은.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이 문제 유형상으로 봤을 때 이 문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이게 문자 개수가 등장한 2차 부등식에서 이런 애들이 인수분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일단 그거부터. 얘는 뒤쪽만 인수분해 되는 게 아니라 이 자체로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1,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마이너스 1을 어느 쪽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플러스 1이 되거나 하겠죠. 마이너스 1로 만들기 위해 여기에 마이너스를 여기에 플러스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x 플러스 k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k 플러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뭐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부터 k 플러스 2까지 사이의 범위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뭐랄까 함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얘가 정수인 해의 합이 3이 된다의 가능성이 매우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되게 긴 풀이를 해야 돼요, 이게. 그리고 정확하게 풀리지도 않아요. 이제 얘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부터 k 플러스 2일 것이다를 가지고 요 사이에 정수인 해의 합이 3이 되도록 집어넣는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다고요. 아마 상상도 잘 안 되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2차 부등식은 우리에게 2차 부등식이란 건 정말 이런 걸 이렇게 식으로 풀어라의 의미가 아니다 라는 거 꼭 그래프로 의미를 해석한 다음 필요할 때 필요한 순간에 식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쯤에서 수민이에게 질문. 얘를 그림을 그릴 거야. 얘를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놈은 그래프로 그리고자 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해 보는 놈은 너무 막연한 질문인가? 그럼 전체에게 질문.
내가 이거 그림 그리고자 해. 그러면 내 스타일이면 제일 먼저 뭘 확인해 볼까? X제곱 오, 뭐 이거저거 나왔어. 근데 정답도 나왔어. 나라면 대칭축부터 확인해요. 예, 대칭축부터 확인해요. 2차 함수에서 늘 문제를 일으키는 건 축이에요. 이 축이 고정돼 있냐, 움직일 수 있냐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의 대칭축부터 확인합니다. 대칭축이 얼마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입니다.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그러니까 요 개수의 2배로 얘를 나눈 후 반대부. 2배로 나누고 반대부.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이 대칭축이 2분의 1에 생성되는 i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차함수 근이 만들어지면 여기 나오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과 k 플러스 2라는 근은 2분의 1을 대칭으로 하는 두 개의 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분의 1로부터의 거리가 같다는 뜻이지. 내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얘가 말하는 정수인 해는 내가 이걸 넓히면 넓힐수록 더 많이 나오잖아. 그지? 좁히면 좁힐수록 K 값을 좁히면 좁힐수록 더 작게 생성되는데 그 합이 그 해 정수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정수해의 합이 3이 되기 위한 건 음수가 꼈냐 안 꼈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정수의 합 그러면 1 더하기 2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잘 생각해봐요. 0 더하기 1 더하기 2 어때요? 이 합이 3 되잖아요. 그러니까 1, 2만 더해도 되고 0, 1, 1을 더해도 되고 심지어는 마이너스 1 더하기 하고 마이너스 2 더하기 하고 더하기 3 해도 합이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종류의 것들이 어떤 조합이 나오냐. 그러니까 1 더하기 2가 나올 거냐, 0, 1, 2가 나올 거냐, 아니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합이 나올 거냐, 이런 가능성들이 이 대칭축이 고정돼 있냐, 움직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쉽게 만들기 위해 대칭축을 고정한 겁니다. 그래서 0, 1이 반드시 자기 근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한 이유로 마이너스 1과 2도 포함되어 있겠죠. 자, 제가 지금 2분의 1을 기점으로 좌우로 정수를 벌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합이 3이 되기 위해선 얘가 마이너스 2도 갖고 있어야 되고 같은 의미에서 얘가 3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더 커지면 안 되죠? 더 커지면 안 되니까 4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요게 합이 3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0, 1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해를 정수해를 포함한다면 여기서 요렇게 포함하거나 요렇게 포함하거나 이렇게 포함하거나 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합이 3이 되는 방법은 이거죠. 그래서 이제 가뿐하게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3은 포함해도 되고 마이너스 2는 포함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2까지가 꼭 들어가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마 같은 조건이 되긴 할 텐데 3은 포함하면 안 되고 4는 포함해도 상관없고 이렇게가 됩니다. 이 등호 관계? 여기 없잖아요, 부등호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해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 부등식의 해가 보면 등호의 양변이 없어요. 등호의 양변이 없는데 이 애가 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중간에 어정쩡하게 끼면 제일 좋지. 제일 좋은데 우리는 경계를 꼭 확인해 봐야 되니까 이 구멍이 마이너스 3에 갔을 때와 마이너스 2에 갔을 때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란 말이야. 그러면 이 구멍이 마이너스 3에 딱 닿았다. 이렇게.
딱 닿았다. 그럼 마이너스 3이 근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넣어도 된다고. 근데 만약에 이 구멍이, 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라는 구멍이 마이너스 2에 딱 닿아버리면 마이너스 2가 근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꼭 넣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조금이라도 왼쪽에 있어야 된다고. 같은 이야기. 이 3이 꼭 들어가야 돼, 해. 그럼 이 구멍은 여기 닿으면 안 돼요. 오른쪽이라 있어야 돼요. 해가 저거랑 확정이 있는 방금 확정됐다고 얘기를 못 알아들었구나. 다시. 대칭축이 고정이 됐죠. 고정이 됐죠. 그러면 저 2차 함수의 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과 k 플러스 2는 k에 따라 지멋대로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일로 갔다 되는 게 아니라 2분의 1을 중심으로 좌우로밖에 똑같이 벌려야 된다고, 해를. 그러면 처음으로 가질 수 있는 정수해는 0과 1이에요. 알겠어? 0과 1 요렇게 지나가는 거. 그럼 0과 1을 더하면 얼만데? 3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다음 가질 수 있는 해는 마이너스 1과 2예요. 요렇게 밖에 못 가죠. 이렇게 같이 가질 수밖에 없다고. 그럼 얘네들 다 더하면 얼마야? 2지. 3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와 3을 같이 포함시켜서 요렇게 해를 가져야만 이걸 다 더하면 3이 된다고요. 저 가는 거는 저거 거리 때문에 안 되니까 대칭축이 고정이 돼 있어서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벌릴 수밖에 없다고. 요 안이, 요 범위가 내 해집합일 때 그 해집합 안에 들어가는 정수를 다 더해서 3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라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서 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이렇게 지나가고 3과 4 사이에서 k 플러스 2라는 근이 지나가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요 사이에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 이제 이 애가 여기 닿았을 때와 여기 닿았을 때 그 경계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야. 경계 부분에서 마이너스 2는 근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3은 근이 안 돼야 된다고. 근데 닿았을 때도 마이너스 3은 근이 안 돼요. 여기 딱 닿았을 때도. 근데 여기 딱 되면 마이너스 2는 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꼭 근이 되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와야 된다는 거고, 요 녀석 k 플러스 2 같은 경우는 같은 이유에서 3은 닿으면 안 되고 4는 닿아도 된다고. 됐어요? 네. 어이. 혹시 만약에 저 식에서 부등호가에 등호가 있으면 그러면 요거에 저기 이 두 개가 바뀌겠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는 등호가 있는 게 좀 더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등호 있을 때랑 없을 때를 왔다리 갔다 해요. 그 등호가 있을 때가 더 쉽다는 거는 그냥 너 개인 취향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렇지. 내가 바라는 건 올바른 답을 내는 거야. 뭐가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고, 얘가 등호가 안 들어갔어? 그러면 안 들어간 걸로 이걸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거지. 그때마다 외울 수는 없어요, 이거. 어떻게 외워? 등호가 없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있을 때,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외워? 네 가지 경우를. 못 외우니까 지금처럼 요 중간에 껴야 돼 한 다음에 얘를 일로 옮기고 일로 옮겨서 딱 닿게 한 다음에 그게 해가 돼 안 돼?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판단력. 그때그때의 판단력. 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이거 두 개 같은 애 나올 거예요. 같은 조건 나올 거예요, 아마. 해보면. 전 안 해봤지만 예상할 수 있는 게
이거일 테고,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넘어가면 1, 마이너스 1. 맞잖아, 이거. 똑같은 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거 하나만 해봅니다. 이쪽만 하든 이쪽만 하든 해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아이가 2분의 1 대칭이라는 걸 못 벗어나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이쪽은 자동빵이 되는 거예요. 얘가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한다라고 내가 정해주면 이쪽은 따져보나 마나 그 자리에 가 있게 돼 있는 거야. 의무적으로. 이건 조금 더 익숙해지면 합시다. 여러분은 둘 다 해보세요. 불안하니까. 이 맥락을 이어서 근의 분리로 좀 가보자면 잠깐. 요 얘기죠. 좀 전과 비슷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2차 함수에 두 근 중에서 한 근만이 이렇게 하면 두 근 중에서 한 근을 진짜로 식으로 떠올리는 게 아니고 얘들아, 어떤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오른쪽 숫자와 왼쪽 숫자 그 그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게 근이니까 이거의 두 근 사이에 그랬는데 이건 뭐 되게 가짜는 거죠. 2와 3 사이에 이 말 아니에요. 저거는 2차 방정식이 너무 쉽게 풀리는 애니까. 2와 3 사이에 있도록 하는 이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2차 함수의 상황이 요 숫자와 숫자 사이에 이렇게 걸리게 만들어주는 요런 걸 근의 분리라고 그래요. 2차 함수의 근의 위치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는 조건을 따지는 행위, 그걸 근의 분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이 그래프를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자꾸 꼬이네.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문제 있죠. 좀 전에 봤던 문제하고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를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아이는 축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대칭축이 움직이면 이거는 아까처럼 이렇게 대칭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 이렇게 벌릴 수 있는 애가 아니야. 얘가 지 위치를 진짜 멋대로 옮긴단 말이야. 높낮이도 이렇게.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식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진짜 그림을 정밀하게 그리는 겁니다. fx라는 애를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8로 하고 정밀하게 그린다는 건 얘가 가진 요소를 다 살펴보겠다는 얘기죠. 뭐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일 것이다. 그 다음에 대칭축은 지멋대로 움직이는데 분명히 지켜야 될 건 뭐냐면 0, 0 넣어보면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y절편 마이너스 8은 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축은 네 멋대로 움직이되 y절편은 지켜라, 이런 애거든. 이런 애가 2하고 3 사이에서 관통해서 올라가려면 대충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여기서 일단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지나가야겠죠.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여기가 내려가면서 지나갈 방법은 없다 라는 걸 확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건이 어떻게 돼? F2일 때는 음수여야 한다 와 2에서는 음수여야 한다 와 F3에서는 양수여야 한다. 이거의 교집합입니다. 2에서는 음수여야 된다, 3에서는 양수여야 된다. 이렇게요. 이렇게 넣어서
조건을 만들어 보면 이제부터 식이 출동하는 거죠. 2를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a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아야 한다. 그래서 얘는 a는 2보다 작아야 한다. 3을 집어넣어 보면 9 더하기 3a 마이너스 8은 0보다 커야 한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둘의 교집합이어야 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큰 a 그리고 2보다 작은 a 이렇게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할 수 없는 게 지금은 y절편이 고정돼서 얘가 어디서 올라가네 어디서 올라가네 어디서 내려가네 이런 얘기를 다 분리해서 했는데 y절편마저도 움직여버리는 수가 있어요. 미지수를 두 군데에 다 쓰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문자로 쓰거나 요럴 때에 얘가 2, 3에서 이렇게 지나가는지를 알 수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 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얘가 음일 때 얘가 양이어야 하고 얘가 양일 때 얘가 음이어야 되는 거잖아. 한마디로 F2 값과 F3 값의 그 함수값 높이의 부호가 달랐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죠? 부호가 다르고 싶다.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맞아요. 근데 이건 함수값 높이가 아니잖아요. 합쳐서는. 곱하기 한 것이 음수이다. 맞아요.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둘의 부호가 다르다.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여야 되고 마이너스 때 플러스여야 돼. 그러면 곱해서 음수여야 된다. 이런 말이 되죠.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예요.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 2a-4 이게 나오고 3a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놈의 해가 3분의 1에서 2 사이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는 방법. 얘가 있다. 근해 분리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합시다. 어디까지 했지? 뭐 이거는 간단한 얘기.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2차 부등식인데 해가 범위로 안 나오고 한 개만 존재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 라는 말은 이게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니까 x축보다 낮거나 같다 해서 낮은 부분은 안 만들고 같은 부분만 만들어주면 해가 한 개가 되죠 이게. 그래서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된다. 따라서 판별식이 0이면 된다. 판별식이 0이면 된다. 판별식 0이게 만들어 보면 K에 대한 부등식이 얼토당토하는 식이 나오거든요.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마이너스 4K는 0이다 이렇게 나와서 이게 K제곱 마이너스 20K 더하기 88에 64는 0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모든 K 값의 합은 그랬으니까 굳이 근 구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하십시오.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되는 문제예요. 자, 이거 수련아 이런 문장에서 제일 먼저 뭘 봐야 된다고? 축. 그게 아니고 그건 이제 내가 어떤 2차 함수를 그리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염두에 두는 게 축이라고 한 거고 저런 부등식을 봤을 때 그렇죠.
최고창의 개수가 미지수임을 확인하시고 요 부등식 앞에 숫자가 2차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그럼 만약에 2차라는 글씨가 없다 지금 없다. 그럼 저 0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그거부터 챙기세요. A가 2일 때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해. A가 2일 때. 그러면 제가 어떻게 쓰라고 그랬죠? 0x 제곱 더하기 0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쓰라고 그랬죠? 그래야 x에 대한 부등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지금부터 어떤 노력을 할 거예요. 이 x에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어떤 실수를 집어넣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집어넣는 상상을 했을 때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한 개도 없다. 모든 실수이다. 네? 둘 중에 하나로만 대답하면 돼요. 어차피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그 대상은 0이 될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다 어떤 x값을 넣어도 마이너스 5가 0보다 커질 방법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건 해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해가 없다. 그럼 얘는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상수 A값을 구하고 싶었던 거니까 이 A는 2는 내가 원하는 조건이 아닌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보기에 A 이퀄 2가 있었다면 그걸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A값이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작업이 끝나면 A가 2보다 클 때와 A가 2보다 작을 때로 갈라야죠. 이게 방정식하고 차이점이라고 그랬어요. A가 2보다 저게 A가 0이 아닌 게 확인돼도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에 따라 0 얘기가 달라지니까요. 자, A가 2보다 커지면 저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가 되죠.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가 되고 이 녀석이 어떤 A 값에 따라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 질문이 X축보다 높은 X가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존재하기만 하면 되면 이렇게 된다면 여기와 여기가 해가 될 거고 요렇게 된다면 여기와 요거 빼고 여기가 해가 될 거고 얘는 모든 실수가 해가 될 거예요. 해를 없게 만들 수 있나 이거?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아래로 볼록이면 영원히 올라가는 구간이 생겨서 X축보다 반드시 올라갑니다. 위로. 그럼 거기가 해가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은 항상 성립이 되는 거죠. 언제? A가 2보다 크면. 그럼 여기서 A가 2보다 큰 애는 다 제거하시면 돼요. 걔는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애니까요. A가 2보다 작을 때, 요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죠.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X축보다 위로 올라온 X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래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여기서 판별식. 네. 두근을 가질 때니까. 네, 이 상태에서만 이제서야 판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도록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무작정 판별식으로 들어가지 말라. 계속 내가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제자는 그걸 노릴 거예요. 너희가 해가 존재한다라는 말만 들으면 그냥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놈의 판별식. 예.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어야 한다. 예. 크거나 같다도 안 돼요. 예. 요렇게 되면 이건 0보다 높은 구간이 없기 때문에 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A-2, A 플러스 3이 되는데 2보다 작은 구간에서만 해를 쓰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된다가 됩니다.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는 얘나 얘는 작은 게 맞는데 마이너스 3에 딱 걸리는 애는 안 된다 이런 얘기. 비슷한 맥락에서
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예, 지금 방금 전에 요 배웠던 이 최고창의 계수가 문자일 때의 풀이 상황이 매번 한 가지만 외우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나오는 부등식의 방향과 질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래프로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건데 비슷비슷하게 계속 풀어볼게요. 이런 애가 나오면 또 역시나 이번에도 2차자 없기 때문에 m equal 1일 때를 살펴봅니다. m equal 1일 때를 살펴보시면 1 넣고 1 넣고 3은 0보다 크다. 이러면 이제 뭐예요?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익숙해지면 그냥 바로 넣고 3은 0보다 크네. 그럼 모든 실수 이렇게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할 때 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m으로의 1이 맞는 거죠. 그죠? m 조건 중에 1은 쟤를 모든 실수 x에 대해 만족하게 합니다. 그럼 이제 따졌으면 m이 1보다 클 때와 m이 1보다 작을 때로 가르세요. 예, 그럼 m이 1보다 작을 때 먼저 볼게요. 인마가 음수가 돼요. 그럼 얘가 위로볼록의 이차함수가 돼요. 위로볼록의 이차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x축 전체에 대해서 위로 떠 있을 방법은 없다고요. 왜냐하면 얘는 음의 무한대로 내려가는 애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m이 1보다 클 때, 그때 이제 얘가 아래로 볼록의 이차함수가 되고, 예, 이제서야 판별식이죠. 이제서야. 판별식. 요 x축 위로 떠 있기만 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참이 되는 거니까요. 됐어요? 그래서 예, 판별식 m -1의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 m-1이 0보다 작아야 된다. m-1 m-4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예, 이때 나오는 해는 m이 1에서 4 사이다. 이고 요것만 딸랑 쓰면 안 되고 요게 성립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저 둘의 합집합. 그래서 정답은 1 포함 m4이다. 이건 그나마 명쾌해요. 여기에 안 들어갔고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이렇게 하나 더 포함시켜주는 건 그나마 좀 뭐랄까 깔끔한 풀이가 되는데 이게요. 답은 맞았는데 틀린 풀이가 있다고. 풀이가 틀렸는데 답이 맞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가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인지를 해버리고 나면 예, 아닌 문제에서도 그렇게 풀 테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거일 거예요. 아닌가? 이거 아닌가?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맞을 거예요, 이거 아마. 이거를 최고차항의 계수가 문자네, 부등식자 2차자 안 붙었네,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이니까 바로 판별식 써주시면 B'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더하기 2배의 K 마이너스 3이요. 그리고 0보다 큰 애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이 그림이 아니구나. 0보다 X축보다 올라가는 경우가 없어야 되니까 닿거나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닿거나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래서 답을 내보면 K-3, K-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1에서 3 사이의 K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거 실제로 12번 답이 (4번이죠) 답이 4번이죠.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문제라고요. 여기서부터 위험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이게 입력돼 버리는 게 진짜 위험해요. 왜? 나 지금 2학년도 있고 지금 3학년 됐잖아. 예, 지금 3학년에도 이걸 이렇게 기억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늘 자기가 답을 맞았거든. 아니, 느리겠어? 한번 성공해 본 거지. 이렇게.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냐면 K가 3일 때 확인. K가 3일 때 0, 0,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는 내가 X에 무슨 짓을 한다고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그걸 만족하는 X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는 없다. 해는 없다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실수 K값 중에 3은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포함시킬 준비를 해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K가 0보다 3보다 클 때 K가 3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의 이차함수라서 이 X축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해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어디든 존재합니다. 영원히 올라가는 애니까.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 세 번째, K가 3보다 작을 때. 그럼 이제 위로 볼록이 되니까 제가 X축 위로 올라가는 애가 없으려면 이렇게 닫거나 그 밑으로 내려가면 된다. 좀 전에 했던 얘기죠. 예, 이제서야 판별식인데 이때 판별식을 써보면 방금 전과 동일한 결론 K-3, K-1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죠? 그래서 이때 해가 어떻게 나오냐면 1에서 K가 3 사이 이렇게 나와요. 제발 이거 한 번만 집중해서 들어줘. 한 번만. 이때 해가 1 포함, 3 포함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너희는 요 경우에 한해서 해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3보다 작을 때라서 얘와의 교집합이요. 1에서 3 사이와 3보다 작다의 교집합이 해집합이에요. 예? 이 경우를 전제해서 판별식을 쓴 거잖아. 그러니까 3이 지금 내가 구한 조건에서 3이 들어갔다 해도 전제에 3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3이 빠져야 되는 겁니다. 3번의 해가 1에서 K가 3이다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건 별도로 구해놨기 때문에 얘와 얘 합집합이 돼서 이렇게 온 거라고요. 근데 이게 판별식 하나를 떨렁 쓴 결과와 동일하게 나와서 그게 잘못 입력이 되는 게 문제라고. 이해하시겠어요? 뭐 이해는 했겠죠. 근데 본인이 해보면 얘기 또 달라요. 본인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집에 가서 자기 방에서 입으로 쭝얼대면서 이 부분을 이런 논리로 요만큼의 양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객관식이면 1번서 뭐 이렇게 나오나 저렇게 나오나 답은 똑같죠 하겠지만 주관식일 때의 상황, 서술형일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는 빵점이고 하나는 100점이에요. 이걸 가르지 않고 문제를 풀어서 판별식을 여기만 딱 쓴 다음에 답을 냈다 그러면 답이 맞았으니 점수를 줄 것 같습니까? 선생님이 딱 봤을 때 얘가 모르고 있다는 게 확실한데? 답은 주지 않는. 안 1점, 2점. 그래. 그래. 그치. 나 같은 사람이 선생으로 없는 걸 감사하며 예, 선처를 바라보자. 그 다음에 이거 오니가 궁금해한 오니가 깨달았습니다 했는데 지금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진짜 깨달았나 한번 봐. 아니면 네가 지금 설명해 볼까? 안될 것 같은데. 쌤 설명 한번 듣고. 폼이야. 재수학원에 있을 때 또 벌써 한 15년 전 얘기인데 15년 전에
강동 청소를 했을 때 애들에게 내가 계속 이걸 강조했어요. 설명할 수 있을 때 아는 거다. 설명할 수 있을 때 아는 거다. 안다는 건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다. 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본인에게 항상 주절거리면서 누군가를 설득시키는 말로 해라. 라고 애들을 막 해줘. 이제 그제 이과 제일 높은 반이었어. 재수학원은 철저한 우열반이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반에서 어느 날 내가 이거 우리 좀 하다가 익숙해지면 이제 한 명씩 나와서 풀게 시켰으니까 익숙해지면 내가 누군가에게 1시간을 할애할 테니 네? 너의 이름으로 내 수업료를 반납하는 거니까 너의 이름으로 내가 반 전체 아이스크림을 쏘겠다. 1시간 동안 수업할 사람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 놈이 손을 들었어. 한 놈이 손을 들었어. 그리고 나와서 수업을 했는데 자기 꿈이 교사래. 꿈이 교사래. 그래서 꼭 한번 해보고 싶었대 이걸. 그러면서 확 수업 시간을 막 빽빽하게 채워가지고 와서 정말로 50분 동안 수업을 했는데 아주 깔끔한 수업이 나왔어요. 나 막 박수 치면서 아이스크림 사러 갔어요. 걔는 당연히 그해 좋은 성적이 나왔고 어느 데까지 갔는지는 내가 상담이 아니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도 아마 15년 전이니까 지금쯤 교사가 돼 있겠죠. 그것도 아주 중견 교사가 돼 있겠죠.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요. 자, 요거 보면은 항상 자기 과거를 반추하게 되잖아. 내가 수학을 그렇게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내가 못하던 시절에 저 문제를 봤을 때 감각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고. 방정식에서 이게 나오면 내가 근을 구한 다음에 요 사이에 있나 없나만 딱 보면 돼서 깔끔했는데 부등식과 부등식이 이거 지금 x에 대한 부등식 나 풀어야 되는 사람인데 x에 대한 부등식을 이렇게 내주면 어떡하지? 교집합인가? 막 이제 혼자 이랬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크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풀어서 문제가 안 풀린다. 여기 미지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들아 제발 부등식 대 부등식의 교집합 아니에요. 아니고요. 이건 무대와 그래프입니다. 무대와 그래프예요. 0에서 3 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쳐다볼 이 영역이 x, y 평면상에서 0의 왼쪽 버리고요. 3의 오른쪽 버리고 한마디로 커튼을 닫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 무대 뒤가 안 보이죠. 우리가 보이는 무대는 0에서 3 사이 요 영역만 보입니다. 이 영역을 지금 말해준 거고요. 무대를 말해준 거고 거기에 등장할 등장인물이 얘인 거예요. 등장인물이.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개의 그래프의 상황이 얘가 낮고 얘가 높고인데 얘를 진짜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로 볼 사람은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2차 함수로 하나는 직선으로. 근데 미지수가 달려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면 다 옮겨버리셔도 돼요. 어떻게 볼 건가는 등장인물을 어떻게 구성할 건가는 감독마음이죠. 전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의 어떤 2차 함수라는 등장인물이 요 무대 안에서 X축보다 낮으면 된다고. 한마디로 이렇게 지나가면 된다고요. X축보다 낮게. 그게 여기든 하여튼 너 일로 비집고 올라오지만 마 이런 거지. X축보다 높은 그림이 생겨서는 안 돼요. 적어도 어디서? 여기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조건, 이렇게 될 조건을 식으로 챙기는 겁니다. 식으로 챙기면 이 2차 함수를 fx라 명명한 다음 0에서의 함수값이 음수 그리고 3에서의 함수값이 음수 이렇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하게 밑으로 지나가겠다 라는 거죠. 이런 짓을 하는 게 근해 분리라고요.
0 밑으로 0 밑으로. 그러면 중간에 올라왔다가 이 0 밑으로 다시 내려가려면 이런 방법은 없잖아, 그림이. 그러니까 반드시 0 밑을 지나가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무대에서 양쪽 등어가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그래서 여기를 통과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 꼭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보시면 둘 다 됩니다. 등호 꼭 넣어주시고요. 의 교집합.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교집합이에요.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리고 3 집어넣으면 9 지워지고 마이너스 3a 더하기 a 제곱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위에 거는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고 아래 거는 0에서 3 사이니까 둘의 교집합은 0에서 3 사이가 되죠. 이렇게. 이런 얘기. 오나, 네가 들어보니 제대로 이해한 거 맞아? 그러니까 커트를 치는 것까지는 있는데 여기 마지막에 음수값이어서 0보다 작거나 크다는 잘못 알고 있어요. 잠깐만. 근데 우리 12번으로 갑자기 아까 건너뛴 거였지? 아니다. 아닌가? 아, 맞구나. 오케이. 그러면 14, 15는 건너뛰어도 되겠죠? 이거 뭐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 교점, 근, 교집합, 해, 뭐 이런 얘기니까. 저 아까 18번. 18번이 궁금해요. 17번도 궁금해요. 근데 같은 문제예요. 좀 더 어려운 거. 아니야, 다 해도 돼. 나 이거는 되게 꼼꼼하게 해설할 생각이라서 수요일까지 연장되는 한이 있더라도 볼 거 다 볼 거예요. 워낙 중요한 데라. 혹시 학원에 얼음이 없겠죠? 응? 얼음이 없겠죠? 왜 그럴까? 그러면 이렇게
주아야, 주연아, 방금 목소리가 안 나갔을 거야? 근데 충분히 식으로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한 번 더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 주아야, 주연아, 미안하다. 너희와 달라. 주아와 주연이는 너희와 달라. 이거는 쉬운 얘기 없을 것이고. 여기서 좀 그냥 넘어가 버릴 거 없나요? 이거 뭐 해 교집합 구한 다음에 2차 부등식 하나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 절대값 얘기할까요? 이것도 이제 풀이하는 두 가지. 한쪽 식 덩어리 전체 절대값이 나오면, 그러니까 부등식의 왼편과 오른편 중 한쪽에 전체 절대값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가 뭐 fx다 라고 하고 여기가 k라는 숫자다 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k부터 fx가 k 사이에 있다의 연립부등식을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이게 식적으로 이렇게 열린 경우에는 물론 k가 다 양수라는 전제입니다. 이 절대값 자체가 양수인데 음수는 의미가 없잖아요. 는 이제 양수인 k보다 클 때 또는 음수인 마이너스 k보다 작을 때 이렇게 풀으라고 하는 기계적인 방법이 있죠. 기계적인 방법. 그 방법으로 풀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절대값을 없애면서 이렇게 쓰고요. 이 전체 절대값이니까. 그 다음에 요 숫자 양수의 마이너스 값에서 플러스 값 사이이다 라고 한 다음에 요렇게 한번 풀면 크다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0보다 크다 라는 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한 번을 풀면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6에서 2 사이라는 해가 한 번 나오고요. 그래서 그 둘의 교집합을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6 맞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에서 2 사이와 마이너스 2보다 작다와 0보다 크다의 교집합이니까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이렇게 연립부등식으로 나오는 뭐 그런 풀이를 할 수 있어요. 길이는 그닥 다르지 않으나 풀이의 길이는 다르지 않으나 본인의 실력이 좀 업그레이드 됐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아까 우리가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 얘기를 했는데 이 경우는 이제 y축 데칼코마니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에 비해 이제 y는 fx 전체의 절대값 이 그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접어 올리기라고 했어요. 접어 올리기. 0 밑으로 내려간 구간이 있으면 올라간 거야 뭐 상관없고 0 밑으로 내려간 구간만큼을 접어 올리는 그림이다. x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린다. 의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면 요 아이가 그는 내가 인수분해가 안 돼서 구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0 밑으로 내려가요. 0 밑으로 내려가요. 이거 꼭지점 구해보면 마이너스 3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5 나오기 때문에 꽤 많이 내려가요. 꽤 많이 내려가는 녀석인데 내려간 녀석을 접어 올렸다의 그림이라는 거죠. 이거 왼쪽을 그려보시면 그리고 오른쪽 그리면 y는 4니까요. y는 4가 요런 식으로 지나간다는 거죠. y는 4가. 그러면 당장에 이 그림에서 이 그래프가 즉 이렇게 한 이 곡선이 4보다 아래쪽에 있는 x의 범위라는 얘기예요. 질문이. 그래서 일단 우리는 실제 숫자는 못 구하더라도 요런 식의 레인지를 잡아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군. 이렇게 범위가 두 구간으로 나오겠군. 이게 아래쪽이잖아요. 이게
아래, 얘가 위. 얘가 위, 얘가 아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해놓으면 결과적으로는 나는 이 네 개의 서로 다른 크기의 하나, 둘, 셋, 네 개의 숫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부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으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2x-4는 4 x제곱 더하기 2x-4는 -4 이렇게요.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이때의 근이 -4와 2가 나오고 이때 근이 0과 -2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4개의 근을 찾았으니 4개의 근을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순서대로 -4, 그 다음에 여기 -2, 그 다음 0, 그 다음 2. 그러면 이미 답의 구간을 구해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냥 찾아 넣은 거죠. 빈칸을 채워 넣은 거죠. 보다 뭐랄까 좀 편안하게 아니면 확신을 가지고 깔끔하게 답을 쓸 수가 있다. 그래프는 아까도 그랬지만 그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프 얘기 나와서 말인데 여기도 그래프가 절대값 아니다. 한꺼번에 얘기하자. 따라라란. 여기도 그래프가 등장을 했네요. 물론 얘는 양수 A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줘서 좀 전에 내가 얘기한 어떤 기계적인 풀이 이 절대값 -2가 A보다 작다는 이게 A가 양수라는 게 확실해졌으니까 2를 이렇게 넘긴다고 해서 부등호의 영향을 받는 애가 아니고 -2분의 A부터 x-2는 2분의 A 사이 따라서 2-2분의 A부터 2 플러스 2분의 A까지 이렇게 해를 구한 다음에 이 녀석은 또 뭐 얼마야? 2, 4, -4와 -2 사이 -4와 -2 사이 이렇게 연립부등식으로 해서 해를 갖지 않도록 이라는 조건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이제 요런 생각은 어떨까? 얘가 -4와 -2라는 범위가 이렇게 나왔죠? 나왔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Y축 그려가지고 진짜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림을. 뭘 그리냐? 얘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연습 삼아. 오나. 저 어떻게 그리지? 기울기가 그리고 그 X축으로 이만큼 X축 오케이. 온이의 방식은 이 절대값 X를 먼저 그리겠다는 겁니다. 그죠? 이 집에 애가 한 4살, 5살쯤 되면 막 이렇게 발음도 이상하고 알아듣지 못할 말들을 막 하는데 그 애엄마 아빠가 되면 보통 사람은 절대 못 알아들 그 말을 이렇게 한다면 물 달라고 이렇게 알아듣거든.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느낌이야. 니들 제 말 알아들었어? 난 알아들었어. 이런 느낌이야. 제 지금 기울기 2인 절대값 x V자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x-2 오른쪽으로 2칸 옮길게요. 이런 말이었어요. 기깔나게 알아들어. 우리 집에 말 안 듣는 애가 셋이 있어가지고 그 연습해서 그래. 뭐 좌우지간 뭐든 좋습니다. 나는 이제 이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자리에서 시작을 하고 그랬죠. 거기서 원래 45도 45도인데 기울기를 2로 끌어올리면 이렇게 될 거라고 했죠. 그런 다음에 변하는 애가 누구냐면 A예요. A. 여기서 A는 그냥 이렇게 높이별로 올라가는 상수함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A가 여기다. 그럼 해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는 거예요. A가 여기다. 그럼 해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는 거예요. 더 낮은 이니까. 그러면 A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점점 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죠. 그래서 저게 연립부등식을 감안하면 연립부등식의 해가
존재하려면 해가 존재하려면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가가지고 먹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그럼 A가 많이 올라가면 아니 또 먹었네. 예, 먹어 들어가겠죠. 그때부터 A가 막 여기까지 갔다. 그럼 여기가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교집합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 해를 갖지 않도록 한다라는 말은 이쪽은 소용없고, 예, 여기요, 여기. 여기까지 허락하겠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요 범위가 요게 먹어 들어오는 이 왼쪽 해가 마이너스 2일 때까지 허락하겠다 이 얘기죠. 그럼 나는 A를 거꾸로 구할 거야. 마이너스 2를 이 왼쪽 직선에다가 집어넣어서 함수값이 얼마인지를 찾아보면 그게 A일 거 아니에요. 경계. 또 경계를 찾겠다고.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럼 높이가 얼마야? 8. 그러니까 A 이퀄 8이 마지막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높이 올라가면 해가 생기고 그거보다 내려오면 안 생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바로 그거야. A는 8 이렇게 놨다 한 다음에 이거 등호 되나 안 되나 따로 항상 확인을 해보라고. 근데 여기도 포함 불포함이고 여기도 불포함이니까 다도 상관이 없죠. 같이 8이 공유가 돼도 마이너스 2는 공통해가 안 돼요. 만약에 저기 A 뒤에 갔다가 들어간다면 그래도 안 돼요.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갔어도 교집합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등호를 뺄 때는 언제냐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갔을 때예요. 그럼 마이너스 2가 교집합이 되면 안 되니까. 이해돼요? 그래프로 이해하면 깔끔하죠. 네. 시계를 보는 권한은 나에게 있다고 했다. 네가 자꾸 보지 마. 저걸 왜 뒤에다 놨겠어? 니네가 봐야 될 것 같으면 여기다 걸었겠지. 옆에 있길래 아니야. 넌 날 봐야지. 녹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 이대로 어머니께 보내드릴 수도 있어. 쇼츠로 만들어서. 지윤아. 수민아 웃었니? 오늘 가장 많이 부른 이름이 너 같은데?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